모든 위대함은 질문하는 데서 비롯된다. 난 무엇이든 묻는다. 무엇이든 묻는 자, 묻자 최대원.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진정한 능력자. 난 모든 걸 쉽게 알려준다. 쉽게 알려주는 자, 쉽자 김기빈.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때는 말이야. 과거를 소환한 남자 라떼남 최대원입니다. 곧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를 읽는 남자 곧미남 김기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만큼 나날이 꽃미남에 가까워지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요.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살펴봤듯이 K뉴딜 10대 과제들이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긴밀하게 많지만 특히 이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홍 소장님. 네.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린 리모델링, 네. 그린 에너지 예. 개념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우선 에너지부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인류가 제일 처음에 사용한 에너지원은 나무였어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19세기 말에 그 조선 시대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걸 보면요. 이 북한산이나 인왕산 근처는요. 완전 민둥산이었습니다. 나무를 다 깎아서 쓰니까요. 그러니까 나무가 다 벌채가 돼버리는 게 그 당시 에너지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에너지 2세대가 들어옵니다. 그거는 산업혁명하고 같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불을 떼서 그 난방을 하고 취사를 하는 것 말고 다른 용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산업하고 기차. 이건 나무로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는 이만큼 떼어봐야 나오는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효율이 낮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희한한 방법을 생각했는데 지구 뱃속에 그 잠겨져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석탄이나 석유는 요만큼을 떼면 에너지가 이만큼이 나와요. 네. 이게 옛날에 성현들도 말씀하셨는데 땅속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위에 있는 나무만 떼도 지금 난리가 날 판인데 땅 속에 그 몇천 년 동안 이렇게 꽉꽉 눌린 걸 갖다가 뽑아내서 그 태웠으니까 하늘이 왜 난리가 안 나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가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에너지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민둥산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대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요거를 unburnable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그 지금 석탄이나 석유 매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더라도요. 70%에서 80%는 그냥 폐기하기로 국제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 다 닦아다는 우리 큰일 난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잖아요. 근데 땅 위도 안 되고 땅 속도 안 된다. 그럼 이제 하늘을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태양광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하는 대체 에너지, 제3의 에너지원으로 지금 전환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서울의 어느 산동네에 가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할머니가 이불을 갖다가 5겹을 겹쳐갖고 이렇게 덮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밑에 보니까는 보일러도 있고 난방기구도 있는데 전혀 안 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건물이 너무 허술하게 지어져서 아무리 떼봐야 그 전기값 그다음에 가스값만 나오고 전혀 안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불량주택이라고 그러는데 21세기 상황에서 지금 돌이켜보면요. 우리나라건 전 세계 어디건 거의 모든 도시의 모든 빌딩이요. 불량주택입니다. 이 도시에 있는 건물이라는 게 콘크리트 덩어리고 전기 먹는 함하고 물 먹는 함하고 이러니까 이 건물은 그냥 놔두면 에너지만 잔뜩 잡아먹고 그래봐야 따뜻해지지도 않아요. 에너지 먹는 하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고 전기를 가급적이면 덜 쓰고 또 가능하다면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요. 이게 그린 리모델링의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존의 석탄 화력발전소 이런 데서 만들던 전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생에너지를 쓰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린 에너지라면 우리가 사는 집이라든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물 네. 이 자체를 또 그렇죠.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은 쪽으로 지어서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게 만드는 이것이 또 그렇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건축물이 그동안에 어떻게 효율화돼 왔는지 어디까지 왔는지 에너지 변천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인기가 높습니다. KTV 아카이브 영상으로 구성한 K뉴딜 리우스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뉴딜 리우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에 터지는 건축물 그리고 모든 산업과 생활의 기반인 에너지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알아봅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서민의 대표 연료였던 연탄. 집집마다 연탄 보일러가 설치돼 있었고 연탄을 쌓아놓는 창고도 필수였습니다. 연탄불이 꺼지지 않게 한밤중에도 자다 일어나 연탄을 갈아 넣어야 했고 연탄가스에 중독돼 병원에 실려가는 안타까운 일도 종종 벌어졌습니다. 1970년대에는 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한 단열재 시공이 이루어집니다. 두꺼운 스티로폼과 같은 단열재를 콘크리트 벽에 덧대어 겨울철 난방비를 줄였고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 보일러 공급이 시작돼 편리하게 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산업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발전소 건설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석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부산, 영월, 삼척 등 바닷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됐고 수력발전소는 댐과 함께 지어져서 산업용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1978년 7월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원자력 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고리 원전 1호기의 설비 용량은 58만 7천 킬로와트로 당시 국내 전체 발전 설비 용량 65만 킬로와트의 90%를 차지했습니다. 우라늄을 이용하는 원자력은 제3의 불로 불렸으며 20세기를 상징하는 에너지로 꼽혔지만 방사능과 원전 폐기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태양광 에너지가 떠올랐습니다. 주택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가정에서도 온수와 난방 등의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학교 옥상에 발전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인 건축물과 에너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할까요? 지금까지 K 뉴딜 리유스 라떼남 최대환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그냥 추억에 흠씬 젖어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연탄. 예. 추억이 많으시죠? 돼지고기 연탄에 구워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대포집에서. 예. 그렇습니다. 돼지 껍데기 주로. 네. 튀어서 공격을 하고. 그렇죠. 자, 연탄은 이렇게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생활 연료였고요. 또 화력, 원자력 이 발전소들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어쨌든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탈석탄, 또 탈원전 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네. 요즘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도 잘 지켜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자존심이 되게 높은데 아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 4대 악당 국가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 나라 다 말하지 말고 제일 큰 악당이 호주예요, 보통. 근데 호주가 전 세계에서 석탄 수출량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그 다음을 차지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예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석유 생산량이 또 워낙 많고 석탄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죠. 석탄도 별로 안 나는데 왜 이렇게 기후위기 4대 악당인 국가가 되었느냐. 아직도 석탄을 떼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그렇습니다. 선언을 했고요. 그죠? 예, 예. 그래서 박차를 가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회가 너무 급변하니까요. 예.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또 예. 무슨 죄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용이나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시즌 1에서 소장님께서 한번 얘기하셨던 정의로운 전환. 예, 예. 이게 필요한 것 같고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새로 생겨난 경제 용어 중에 좌초자산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stranded asset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이제 암초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걸 이제 좌초라고 그러잖아요. 이 화력 발전소 같은 거는 지금은 국제적으로 조만간 다 금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비용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멈춰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갖다가 장부상에서 상각 처리하는 거야 금방 해버리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되는 거는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류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전환을 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그냥 억울하게 그냥 다 그 비용을 뒤집어 쓰도록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환 앞에 정의를 붙여가지고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인 갈등과 마찰을 최소한으로 줄여야만 우리가 빨리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막 몰아붙여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하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다치고 사회가 다치는 걸 막기 위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한다.
요게 중요한 모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프레쉬로 빛을 탁 비췄을 때 분명히 그림자가 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그림자가 지는 곳들을 챙기기 위한 정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판 뉴딜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하나가 사회 사회 안전망인 안전망이죠.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 그린 리모델링과 그린 에너지 사업이 지금 현장에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을까요? 정부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1호 건물이 있습니다. K-뉴딜 현장을 찾아서 함께 보시죠. 저희 시립최선 어린이집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호 건물로 지난해 쾌적한 교육 환경과 환경도 살리는 그린 건물로 재탄생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린이집이 어떻게 변신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실인데요. 현장에는 LED 등으로 지금 이제 전기세 감면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폐허 흡수형 환기 장치입니다. 여기에 빨간 불을 이제 그 교실 안에 남아있는 열을 흡수해서 남아있는 열을 에너지로 바꾸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파란색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열과 또 나쁜 공기를 정화시켜서 다시 내뿜는 그런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제 뱀스라고 해서 이제 태양광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하루에 얼만큼 발전이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하루 동안 또 한 달간 또 기간 동안에 전기가 어느 정도 사용이 되었는지 가스 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계들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의 약 88%를 감소할 수 있다고 하고요. 연간 약 530만 원의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광명시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예. 그 자체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 예. 시키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쓰고 예.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 저게 어린이집이니까요. 예. 예. 거기서 어린이들이 예. 그 자체를 그냥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상력을 좀만 더 발전시켜 볼게요. 네. 100층 가까이 되는 건물이 몽땅 겉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네. 여기 여름에 쪄 죽는다고 그래요. 이 열을 다 흡수해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흡수하는 열을 갖다가 우리가 다 발전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력 1호입니다. 우선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뭐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미세먼지의 제일 좋은 대책 중에 하나가 녹지입니다. 옥상에 나무를 심기도 하고요. 또 벽면에다가 촘촘히 화분이라든가 온갖 꽃과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습의 건물들이 지금 새로운 개념으로 나오고 있어요. 건물 자체가 그냥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고 식물을 매개로 해서 하나의 생태계를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이게 새로운 그 녹색 건물의 개념이에요. 단순히 에너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건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심 속 건물이 있고 지금은 예. 그 옆에 조성된 숲이 있고 뭐 이런 식인데 예.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일석 한 3, 4, 5조 정도가 되네요. 쉽게 말해 K-뉴딜. 오늘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묶어서 함께 알아봤는데 말이죠. 역세권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 예. 최우선순위로 꼽죠. 예. 저는 앞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녹세권. 녹색권. 그렇습니다. 그린 리모델링을 한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에요. 이러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예. 그 집 쳐주세요. 그 집 예. 쳐주세요. 이것이 이렇게 미래다.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녹색권의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홍 소장님도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건 좀 영화에 나온 얘기인데요. 호비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호빗. 땅속에 굴을 파서 살아요. 근데 이 굴에 대한 설명이 소설에 나오는데 벌레도 없고 연기도 없고 어허. 박쥐도 없고 쾌적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이런 데서 호빗들이 예쁘게 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는데 네. 미래의 우리가 살게 될 그 어떤 건물들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토끼굴, 호빗굴 같은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K-뉴딜 10대 대표 과제 중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탈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라떼남 최대환이었고요. 곧 미남 김기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K-뉴딜 현장을 찾아서 함께 보시죠. Don't you know the moves today?